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정치권 소식 발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정치 파발마. 네, 5주년 특집 정치 파발마 하겠습니다. 히히히히. 컴퓨터처럼 정확한 시사 평론 평론계 터미네이터 배종호 세한대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배종호입니다. 평론계 기다리 아저씨 미스터 송입니다. 송국권 영남일보 본부장 어서 오세요. 네, 오주는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배 교수님은 뭐 축하하네. 네, 빈손으로 하세요? 동감입니다. 빈손으로 왔어요? 함께 기쁩니다. 이따 끝나고 케이크나 하나 좀 드시고 가시고. 좋습니다. 자, 오늘 나온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부터 한번 먼저 볼까요? 네, 별로 좋지 않게 나왔어요. 5주 연속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20%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2주 연속 1%포인트씩 하락을 해가지고 이번 주에는 27% 긍정평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부정평가는 2%포인트가 올라가지고 65%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막말 파문 이후에 대북, 대야, 강경 일변도로 나가고 있지만은 별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갤럽 여론조사 결과는 나오고 있습니다. 부정평가 이유를 보면은 외교를 제일 못한다 14%, 그리고 경제 민생도 못한다 10%, 또 무능하다 10%대 전반적으로 외교, 민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강경 정국에서 보수 지지층은 좀 일부 결집하지만은 중도 무당층에서 이탈 강도가 더 크면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효과가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지금 이 조사는 한국갤럽이 18일, 20일 전국 성인 1000명에게 조사한 거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송모 부장님. 자, 이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금 청구를 해놨어요. 네. 이 체포를 하게 되면은 영장을 받아서 체포를 하게 되면은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든지 아니면 석방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런데 구속영장 청구를 해서 신병 확보를 시도를 하는 거죠. 그 48시간이 오늘 오후쯤 되는 예, 거죠? 오늘 오후에 끝나는 네. 거죠. 그래서 오전에 그 청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혐의는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체포영장보다 좀 더 혐의 사실을 구체화시켰다. 이 영장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동규 등과 공모해서 작년 4월에서 8월 사이에 20대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말이 들어가요. 20대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에게서 4차례에 걸쳐서 8억 4,700만 원을 수사한 혐의 이렇게 적절했습니다. 이 체포영장에서는 이 금액에 대해서 수회에 걸쳐서 8억 원 상당 이렇게 했거든요. 그것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적시를 함으로 해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게 된 거죠. 네. 자, 이에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 예정이 없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오전 11시에 긴급 기자회견했습니다. 일부 내용을 좀 듣고 오겠습니다. 이 김만배 등 이분들이 저를 온갖 욕을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육성으로 한 말도 있습니다. 공산당 같은 XX 뭐 등등 이렇게 저를 원망하고 욕했습니다. 이랬던 사람들이 이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다 성남시로부터 무슨 도움받을 일도 없는데 돈을 줬다, 대선 자금을 줬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겠습니까? 이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국민들 속이지 말고 이때까지 명시적으로 얘기한 것처럼 특검하자라는 말씀드리고. 자, 배 교수님. 네. 특검하자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네, 일단 이재명 대표 이 대선 자금에 대해서 전면 부정을 했습니다. 대선 자금은커녕 사탕 하나 받은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의 정부 여당 태도는 야당을 말살하겠다는 그런 태도지 정치가 아니다. 국가 경영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정부 여당 협치 그리고 민생 돌보기에 제자리로 돌아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또 국민의힘 측에 이 대장동 그러면 특검을 하자. 라고 공식 요청을 했습니다. 다 모든 문제를 망라해서 깔끔히 정리하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만약에 국민의힘 여당이 이걸 반대할 경우에는 민주당 힘만으로 단독으로도 할 것이다. 특검을?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특검을. 근데 그러면 이제 실현 가능한가?
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회 본회의 통과는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하면 제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이면은 국회 본회의 통과되는데 특검법이 지금 민주당 의석수가 169석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정말로 이재명 대표 말대로 특검법을 발의해서 추진한다면은 국회에서 또 한 번의 대충돌이 우려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송범장께서도 오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영장 청구 내용에 보면 적시가 되어 있는 게 8억 4천 원을 선거자금으로 받은 걸로 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아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나는 사탕 하나 받은 거 없다 작년에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줬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8억 원을 직접 줬다는 게 아니고 유동규가 이 김용에게 줘서 대선 과정에서 쓰였다는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사탕 하나 안 받았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돈이 쓰였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그 대표가 물론 본인은 그러니까 대선 자금이 아니라고 하지만은 이거 또 수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또 특히 김용 보원장이 그때 대선 당시에 맡은 역할이 대선 캠프의 총괄 부본부장인데 주로 조직을 맡았습니다. 조직을 하려면은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개연성은 뭐 충분히 있다. 검찰에서 그렇게 보는 거죠. 자, 이 이재명 대표 오늘 긴 기자회견, 자 특검 제안에 대해서 여당 국민의힘의 주호영 원내대표도 긴급 기자회견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인 민생법안이라고 이름하여 밀어붙인 법안들을 볼 때 의지가 있었다면 특검법 통과는 100번이라도 더 되고 남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특검은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수사를 믿을 수 없을 때, 이럴 때 특검을 도입해서 하는 것인데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수사를 제대로 하기 시작하니까 특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시간 끌기, 물타기, 수사 지연의 다름이 아닙니다. 자, 송범장께서 조금 정리를 해볼까요?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을. 그러니까 오늘 11시에 이재명 대표가 특별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분명히 특검이다.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네. 아예 그는 실시간으로 거부를 해버렸어요.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아예 그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의도적 시간 끌기다, 물타기다 이렇게 일축을 했고 또 정진석 뭐 비대위원장, 양금희 수석 대변인 일제히 나서가지고 실시간으로 거부를 해버렸거든요. 이것은 이런 겁니다. 작년 9월 달에 국민의힘이 대장동 특검법을 이미 발의를 했습니다. 발의를 했는데 그때는 그들도 보지도 않았죠. 그들도 보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 대장동이 대선 자금하고 연결이 되니까 여기서 뭐 특검으로 해서 물타기를 하고 또 특검 구성하고 하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시간 끌기 아니냐. 특히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에 대해서 당권 이래 최대의 치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대장동 쪽에서 대선 자금이 흘러 들어갔다는 그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대장동이 본인의 큰 아킬레스건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는 대장동을 정치 검사로 못 믿겠다, 특검을 하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그 전에 그 국민의힘이 발의했을 때는 왜 거부를 했느냐? 그것이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요. 특검법은 중요한 것은 수사 대상과 규모예요. 근데 아까 국민의힘 측에서 발의했던 특검법의 내용을 보면은 이재명 대표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 측에서는 아니다. 이게 오히려 부산저축은행 불법 수사로부터 시작됐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김만배 씨의 누나가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지 집을 사줬기 때문에 이 자금 흐름에 대해서도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이니까 결국은 여든 야든 지금 특검을 일종의 정치 공세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면이 있어요. 그리고 입장이 바뀌면 또 논리가 정반대 논리로 바뀌어요.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대선 전에는 특검을 주장하다가 지금 방금 인터뷰를 들었지만은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검찰 수사로 신속하게 하자 또 이렇게 입장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장동 가지고 너무 말들이 많으니까 차라리 할 수만 있으면 문제가 되는 의혹들을 총망라해서 특검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실성은 없을 것이다. 왜냐? 실제로 여도 야도 정말로 특검을 원할까라는 그런 의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특검으로 명쾌하게 해보자. 이게 배재호 교수
입장인 것 같은데 송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특검 안 되는 일입니다. 조금 전에 뭐 가반수기 때문에 통과한다고 했지만 먼저 법사위 통과해야 되거든요. 법사위의 법사위원장이 김도읍 그 국민의힘 의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상정 안 할 거예요. 안 하고 패스트트랙에 태우려고 해도 지금 딱 그 5분의 3이 돼야 되는데 법사위가 거기서 한 명이 모자라요. 그 시대재난 조정훈 의원이 지금 거의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어떻게 해서 본회의에서 처리를 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해버리면 이거는 그 안 되는 건데 아니, 절차적으로 뭐 그렇다 치더라도 네. 이 특검에 대한 그 입장은 어떠시냐 이거예요. 그 특검에 대한 입장은 가령 예를 들어서 대장동 하나만 하면은 저는 특검할 수 있다고 봐요. 그 뭐 모든 걸 다 털어가지고 총망라해서 대장동 특검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수사받고 있는 것이 대장동뿐이 아니고 뭐 성남 FC 후원금 또 뭐 변호사비 대납 여러 가지가 있고 앞으로 그것도 수사가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만 다 따로 떼내가지고 특검을 하는 것이 전체 진실을 규명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나 그런 네.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차이 좀 확인을 해봤고요. 대통령실에서도 이재명 대표 특검 요구 입장이 나왔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공식적으로는 노 코멘트.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말할 수 없다. 입장이 없다. 그리고 답할 내용이 없다는데 이 사이드 취재에 의하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지금 우리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을 폐지를 했는데 우리가 검찰이나 이런 것을 통제를 못한다. 그 수사당국을. 그전에는 사실상 민정수석실에서 다 통제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그 검찰을 지휘하지도 않고 만약에 우리가 통제를 안 하기 때문에 검찰이 오히려 더 수사를 이렇게 크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을 내놨죠. 지금 이제 형식상으로는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실이 폐지된 것은 맞아요. 근데 민정수석실의 주요 기능이 사실상 법무부 장관에게 이관이 됐거든요. 대표적인 이제 인사검증 수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거든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법적으로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입니다. 그리고 대대적으로 검찰 인사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 요직은 70% 이상이 지금 한동훈 그리고 윤석열 사단으로 지금 포진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지금 검찰총장도 윤석열 사단의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전혀 보고받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신전심으로 다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검찰공화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만나고 우리가 다 협치로 합시다. 라면 과연 검찰의 이런 전 정권 때리기 수사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가 지금처럼 계속 파상적으로 이루어질까요? 저는 그렇게 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허리케인 라디오 시작한 지 5주년 맞았다고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응원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시사, 뉴스, 오락 등등 이런 라디오는 허리케인밖에 없을 겁니다. 허리케인 5주년 축하하고요. 국민의 뜻이 뭔지도 모르면서 카메라 앞에서 국민을 앵무새처럼 말하는 사람 퇴출시킵시다. 누구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진짜 다 가는 알겠는데.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허리케인은 가을같이 풍성한 방송입니다. 요즘 겨울이 다가오는데 추위 없는 허리케인 TBS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TBS forever 이렇게 보내셨네요. 자, 지금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만 영장 실질심사 들어간 게 아니죠. 서욱 전 국방부 장관하고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지금 영장 실질심사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 10시에 지금 말씀하신 영장 실질심사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이제 오후 2시부터 지금 하고 있겠네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밤 늦게나 또는 뭐 내일 새벽에는 영장 발부 여부가 판가름 날 그러니까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아까 얘기한 김용 부원장, 동시에, 네. 그다음에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 네, 그런데 저는 서욱 그리고 김홍희 이 두 사람의 경우는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왜냐? 감사원이 다 내부 문건을 다 확보를 하고 있고 또 검찰이 대통령 기록관까지 2달 넘게 압수수색해가지고 다 기록을 갖고 있다 증거를. 그 이유. 그리고 두 번째 도주 우려가 전혀 없다 두 사람이. 그리고 세 번째 혐의도 좀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많아요.
월북인지 아닌지 이걸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서욱정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는 밈스 그러니까 군사정보 통합 처리 체계에서 60건의 군사 기밀을 삭제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군사 기밀 보호를 위해서 삭제했다라는 그런 네. 논리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송모부장님. 배종호 교수는 서 전 국방장관하고 김홍희 전 해경청장 기각될 것 같다 이런 전망을 내놨는데 어떻게 전망하실래요? 이 직권 남용이 지금 성립이 될지 안 될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월북이 이 허위였다는 걸 알고도 직권 남용을 해서 이렇게 증거를 없앴든지 아니면 지시를 했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구속 여부는 보통 세 가지 이야기하죠. 도망 우려, 증거인멸 가능성, 범죄 혐의가 소명됐느냐 이건데 자 증거인멸 부분에 조금 전에 가능성이 없다고 하셨지만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그때 이 이대준 씨가 붕대를 감고 있고 또 한자가 쓰인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거 나 안 본 걸로 하겠다 이런 부분이 일단은 증거인멸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 판단을 해서 결정을 내릴 것 같고 네. 김용 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검찰에서 발표를 했죠. 이 공범이 유동규의 공범이 오히려 유동규를 해유를 하는 것을 해유를 시도를 했다는 검찰 발표가 있었어요. 유동규를 해유를 했다. 그러면 공범이 누구냐? 아마 이재명 대표가 가까운 쪽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해유 같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자, 감사원이 이제 관련해서 감사 결과를 내놓기도 하지 않았어요, 송부장님? 예. 감사 결과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거의 이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 다 직권남용 이 문제인데 이것을 놓고 이 왜 감사원과 검찰의 수사가 같이 맥락이 같으냐는 비판을 해요. 그래서 서로 이거 짜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검찰 수사 결과와 감사 결과가 같다는 것은 네. 팩트가 하나라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감사원이 그래서 검찰에 수사 의뢰한 인물이 지금 20명 정도 되는데 오늘 이번 사건의 첫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요. 어떻게 될지가 이제 관심이며 앞으로 수사 향방에도 영향을 오늘 결과가 미칠 것 같은데요. 짤막하게 한 30초씩만 앞으로 수사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좀. 네, 배종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병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제 윗선 수사,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에까지 검찰의 칼끝이 아주 본격적으로 겨눠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송범재. 이 공무원 피살 사건이나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그 체계를 보면 결정되는 과정에서 정부 모든 부처가 동원이 돼요.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경 이렇게 다 동원이 되면은 결국은 그 정점에는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두 분 이야기 들었고요. 자, 오늘은 이 시간상 두 분의 한 줄 평은 안 듣는 걸로 하고 대신 오늘은 5주년이라서요. 예, 한줄평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허리케인과 희로애락을 나눈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로 대신합니다. 워낙 문자들 많이 보내주셔서요. 예. 자, 2017년 11월에 항암 1차 치료하면서 병실에서 들었는데 12월 달에 완치 판정 기다리고 있어요. 힘주셔서 고마워요. 5년이시군요. 예.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최고다. 더 크게 내가 최고다. 그저 정해진 시간에 나오는 광고지만 매번 들을 때마다 감동을 받습니다. 형님 덕분에 저는 오늘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주 참여하는 남대문 시장 노점상이에요. 기억나시지요? 2시 되면은 장사는 뒷전이고 항상 즐겁게 듣고 있어요. 예, 고맙습니다. 저는 57년 닭띠 남성입니다. 4년 전에 12월 달에 교통사고로 4살 된 손주를 하늘나라로 보내고 우울증이 왔었는데 이 방송을 들으면서 많은 위로를 얻고 있습니다. 아유, 그러시군요. 5년 동안 저는 직장이 2번 바뀌었고 정말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최일구의 목소리 들으면서 힘을 다시 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생 오랫동안 서민의 마음 안식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예, 이 노래 2부 끝곡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은의 브라보. 자, 두 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